이번 시간에는 가시자 한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자자는 덮을멱입니다. 덮을멱, 나무목으로 분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나무목 보이시죠? 나무목을 빼버리면은 덮을멱입니다. 덮을멱 플러스 나무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덮여 있는 것은 별도로 뭔가 덮여져 있는 것은 가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가시자자가 됩니다. 이 글자는 상형문자로서 가시를 본뜬 모양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형문자를 적용할 경우에 과연 이 글자를 가시나무 생각하고 이 가시자 한자어를 쓸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상형문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2023년형 한자사랑의 파자 분석은 이 주어진 한자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시자를 설명한다는 게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통과했다. 그 다음 가시나무 극입니다. 가시나무 극. 가시나무 자가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시가 이렇게 모여서 뭐가 된다는 거죠? 숫자가 많으면 가시나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형극, 형극의 길을 걷다, 이런 말을 쓰죠. 나무의 가시, 가시가 많은 것은 사람이 이렇게 취급하기 힘들죠. 따라서 어떤 고난의 길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형극이란 의미가.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추나무 조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시가 달린 나무는 나무가 탄탄하지 않고 가지가 휘어진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추나무는 약간 직선이라고 하면은 억지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나무가 위로 성장합니다. 대추나무 조자 한자어가 그렇습니다. 대추나무가 가시가 위로 올라가죠. 위쪽으로. 그 나무가 뭐란 얘기입니까? 대추나무란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시가 달린 나무는 가지가 이렇게 휘어져서 아래로 처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추나무는 위로, 그러니까 이 가지가 휘어지지 않고 제 모습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100%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추나무 조자가 이미 한자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곧게 위로, 나무가 휘어지지 않고 자라는 나무는 뭐다? 대추나무 조자라는 얘기입니다. 1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이 한자가 제사를 지낼 때 조율리시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대추나무 조자입니다. 그 다음 1만만자입니다. 1만만자도 일반적으로 시중에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한자사랑은 2023년 4월 30일 오늘부로 이렇게 풀이를 해봅니다. 1만만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1만만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매우 많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만만은 꼭 숫자가 만 개라기보다도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만만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편을 찾아보면 뜻도 매우 많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만만자 파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자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래 하자를 찾아낼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래 하자죠. 아래 하자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 기역자입니다. 이 기역자. 옥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자는. 옥편에 나오지 않은 기역자입니다. 한자의 구성 요소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기역자라고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글다 글이라고 훈과 음을 한자사랑이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글자가 7천 내지 8천 여자를 설명하게 되면 약 50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1만 만자를 설명해 보면 아래 방향이죠. 아래 방향에서 무수히 많이 걸다 보면 매우 많은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우 많으로 풀이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계속 걸다 보면 사실은 아랫부분이 걸기 힘들겠죠. 허리를 굽혀야 하니까요.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숫자를 1만 번이나 반복한다. 이렇게 설명되겠습니다. 1만 만자입니다. 아래로 걸다 보면 매우 많은 숫자를 반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1만 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겠죠. 그 다음 함께 방이방자입니다. 1만 만자죠. 1만만. 1만만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매우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많을 만입니다. 매우 많을 만. 요 위에는 불동주자죠. 불동주입니다. 불동주. 불동주는 심지라고도 합니다. 심지주, 불동주. 심지라고 하는 것은 촛불이 있답니다. 촛불, 등불이나 맨 윗부분에 실이 튀어나온 요 부분을 심지라고 하죠. 이 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함께 방, 모두 방, 그리고 나서 모두 함께 한다니까 뭡니까? 이게 사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방이 됩니다. 방향방이라고 먼저 하게 되면 이 글자가 설명하기가 조금 힘이 들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아랫부분에 머리 두자입니다. 이거네. 머리두. 이 아랫부분이 한자가 아닙니다. 이 아랫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아래하라 하고 걸다 걸 심지주 이렇게 분리를 해야만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한 개의 방은 모두 방은 방향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개 방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심지주죠. 심지주. 심지를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이게 마늘 방자니까요. 매우 마늘 만자입니다. 매우 마늘만. 심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겠죠?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모두 함께. 그렇죠? 함께 방, 모두 방.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방향방이라는 얘기죠. 모든 방향,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막을 방자에 대해서 마지막 한자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막을 방입니다. 이 글자가 뭐죠? 좌측에 있는 것은 언덕부입니다. 언덕부. 언덕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측에 오게 되면 고을읍이죠. 고을읍. 좌측에 왔으니까 언덕부가 되죠. 언덕부. 우측에 오게 되면은 고을읍. 외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언양고등학교. 소고기가 유명한 언양에 가면 언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언덕부, 고을읍. 이것은 학습하는 분들이 자기가 암기할 수 유리한 방향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언양에 가면은 언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왜 언양이냐? 언양에는 소고기로 유명합니다. 한우로 유명한, 전국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언양고등학교로 외웠습니다. 언덕부, 고을읍.
언덕부죠. 그 다음 방향방입니다. 언덕 아래 부분은 언덕 아래에 있는 방향은 막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언덕이 이렇게 뭡니까? 언덕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부분이 언덕이죠. 이 부분이 언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언덕 아래에 있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 칠해 놓은 부분을 말하겠죠. 웅덩이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언덕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막을 방으로 설명하게 됩니다.